안녕하십니까, 하경민입니다. 미국의 긴축 공포가 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. 이제 빅스텝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참 많았습니다. 네. 파월 연준 의장 지금 빅스텝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고,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5bp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, 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 정점을 또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는데, 이번 주에는 이 이슈를 소화를 하면서 주 후반에는 좀 나아지겠습니까? 아니면 계속해서 FOMC 회의까지 흔들리겠습니까? 네, 저희는 일단 5월 달에 있는 그 FOMC 회의까지는 조금은 강망 심리가 짙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뭐 하단이 크게 뚫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지지되는 과정에서 이제 업사이드 모멘텀도 좀 줄어드는 그런 박스권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미국장에서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도 이번 주에는 좀 힘을 쓰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좀 더 긴 그림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, 이제는 하반기 전망 시즌에 저희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추세적인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렇게 50bp 5월을 시작으로 뭐 계속 50bpc를 인상한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공격적으로 75bp까지 인상을 더 한 번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경기 침체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온다라는 부분을 주요 외국 IB에서 보듯이 반영을 한다 하면은 S&P 500은 4,600까지, 뭐 코스피는 2,400 밑으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, 그럼 지금이라도 모든 주식을 다 팔고 안전하게 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하게 되는 네.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좀 주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할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고 가열이고 상승하는 초기 국면에 많이 긴축을 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열 국면인 거지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레이트 사이클 또는 미드 사이클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만큼, 그리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요. 경기가 조금이라도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물가가 조금이라도 고점을 통과하는 느낌을 받으면 스탠스를 또 갑자기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전까지 뭐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인플레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했던 연준이기 때문에 또다시 또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는 아직은 열어놓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관망하다가 저가 매수의 시점을 보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경제 지표의 현황을 보면서 스탠스를 바꿀 수 있겠지만 사실 당장의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잖아요. 네.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, 외환시장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,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1,148원대까지 이 시각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단을 이 부분은 더 열어놔야 되겠습니까? 네, 저희가 지금 상당히 좀 더 열어놓은 상황이고요. 예. 이제 1,250원까지도 저희는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에는 비우호적 환경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이 굉장히 커졌고요. 한국도 수출이 전년 대비 17% 증가하긴 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 규모로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.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니까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화 약세가 되돌려지는 그런 흐름은 당장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오히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,250원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을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.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저가 매수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한 부분
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. 일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상단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1250원 선 돌파를 한다면은 외국인 또 원화 이제는 강세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겠다. 수급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을 비롯해서 월말, 월초를 맞아서 많은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잖아요. 어떤 점을 또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 될까요? 네, 일단 이번 주 발표되는 것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소비 심리 지표입니다. 앞서서 이제 긴축을 할 때는 결국에 경기가 과열이거나 좋을 때 많이 긴축을 하는데 지금은 소비가 과열이거나 경기가 과열 국면인 부분은 사실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가 높은 거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병목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소비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GDP라든가 중국 PMI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후행적인 가능성이 좀 더 크고 선행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은 서베이 지표가 가장 경기 선행 지표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 소비심리 지수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과거에 보시면 금리가 인상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물가가 높은 수준 그리고 주택 판매가 좀 꺾이는 그 구간에서 만약에 소비심리 지표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소비심리 지표가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일정 수준 이하로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그 수준까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 시그널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체감하는 그런 심리 서베이 지표를 좀 더 주목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소비 심리 쪽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. MS, 애플, 아마존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? 네, 일단 빅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언택트랑 컨택트를 좀 나눠서 보자 이렇게 네.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사실은 경기 민감 가치주라든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렇게 매크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성장주들, 가치 성장주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여건은 맞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빅테크 주들이 좀 오랫도록 추세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개선될 여지는 높아서 저희는 안정적 투자처로 최근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구조적 성장주라든가 퀄리티 성장주라든가 성장주 내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좋은 애들을 이제 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금융업계에서 이제 주목받는 전략인데요.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내에서도 이런 컨택트랑 언택트를 좀 나눠서 본다면은 이제 언택트에 좀 중심을 뒀던 그런 넷플릭스라든가 줌이라든가 뭐 페이스북, 로블록스 이런 애들보다는 이제 조금은 컨택트 중심의 그런 빅테크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자주 쓰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해당이 되겠고요.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실적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뭐 넷플릭스는 실적이 정말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다른 부분들 다른 뭐 애플이나 앞으로 테슬라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수익성, 안정성, 효율성 이 세 가지의 스코어링이 높은 빅테크주들이 저희 앞서 언급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종목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슷하게 저희가 스코어링을 좀 해봤고요. 네. 안정성, 성장성,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성장주 내에서의 퀄리티 성장주, 구조적 성장주를 본다면은 이제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이버라든가 뭐 삼성전자, 삼성 SDI, LG 이노텍, 뭐 대웅제약 이런 성장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좀 이익 가시성이 있고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유망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또 저희가 기획 특집으로 애플과 관련된 뭐 실적과 관련된 우리나라에 또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? 일단은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할 것이다,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. 네, 맞습니다. 저희는 일단 큰 업사이드 모멘텀은 보지 않고 있고요. 다만 하단도 이제 2,600
선에서는 지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,600, 2,700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는 저희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이제 시작이고 긴축이 앞으로 더 많은 게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저희는 만약에 이제 업사이드 모멘텀으로 지금 당장 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본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. 그래도 이제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는 개선될 여력이 높기 때문에 상쇄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하이브 아니면 BGF 리테일,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률 싸움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를 하면서 유망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